준비 시. 안녕하십니까, 모터잡입니다. 오늘은 차가 들어오고 있어요. 카메라 치는 줄 알았네. 자, 오늘은 바로 가와사키 이름도 말씀드리기가 황송한 KG1300입니다 혼다의 CBX1000을 정말 한번 만나보고는 싶었습니다. 그냥 시동만 걸어도 난 인생 절반은 성공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오늘 운이 좋게도 여기 카페 안다미르라고 해서 그쪽에 이제 사모님이 계시고 이제 대표님이 여기 창고를 쓰고 계세요. 커피 한잔 하러 오셔가지고 뭐 즐기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 찾아오라는 얘기는 하면 안 되죠? 괜찮아요? 예. 찾아와도 된다고 합니다. 저는 좀 까칠해요. 하지만 계속 웃고 있지. 편하게 구경하세요. 별거 없어 보여도 필요한 건 다 있으니까요. 다 고르고 저한테 계산하러 오세요. 그때도 저는 웃고 있을 거예요. 네? 뭐라고요? 안 깎아주냐고요? 웃어요. 스마일. KG1300 태어나기도 전이라서 제가 어디 감히 자료 보고 깡냉이 터는 것도 참 죄송스러운 일이지만, 여하튼 전달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제 많이 공부해 왔습니다. 첫 느낌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할게요. 이제 주행이 불가한 무판이라서 서류는 있습니다. 정서류입니다. 네, 이걸 타고 다니시던 분이 계셨어요. 뭐 탔을 때 느낌을 여기서 잠깐 타봤거든요. 요 앞에서 그 느낌만 살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CBX는 공냉인데 반해서 이 녀석은 순행.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? 왜냐면은 이게 배경이 그렇습니다. 60년대 전후로 해서 미국 시장, 유럽 시장 다 섞어냈잖아요, 혼다가. 그 혼다를 필두로 해서 나머지 3사들 야마하, 가와사키,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스즈키 뭐 이런 애들이 뒤에서 이렇게 보고만 있었겠어? 군주가 있으면은 뒤에서 이제 신하들이 꼬리 살랑살랑 하면서 목을 언제 딸까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. 혼다보다 우리가 못할 게 없다 기본으로 깔고 도전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. 그럴 때마다 이제 혼다가 얘들을 좀 안 되겠다 싶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이리 와봐 그러면 이렇게 목 대면 이렇게 꽉 이렇게 잡아서 슬쩍 이제 힘을 좀 줬다가 얘 죽을 것 같은데 그러고 이렇게 좀 놔주고 뭐 그런 역사의 반복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 녀석도 말하자면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큰 예를 들어서 혼다 블랙버드가 이제 300km를 공식적으로 시제품 중에서는 100이만 손대면 그냥 300km 넘었거든. 그런 300km 전쟁이 있었을 때 가와사키가 보스 닌자를 만들고 있었어. 거의 다 완성돼가. 그런데 스즈키에서 하야부사를 먼저 1년인가 2년인가 바로 직전에 출시를 하게 됩니다. 그래가지고 최초의 시제품 300km를 넘는 모델이다 라는 타이틀을 그냥 확 거머쥐어. 가와사키 보스 닌자는 좀 아쉽게 됐죠. 뒷부분 치긴 치는데 성능은 더 고퀄로 냈다고. 항상 지금 또 성능면을 좀 더 부각시켜서 부각 스카이웨이로 달려갔지. 죄송합니다. 참을 수가 없어. 78년도에 컨셉트카가 나왔고 79년도에 출시를 하게 됐는데 바로 6달 전에 CBX1000이 나와버렸습니다. 분명한 거는 개발 시간은 얘가 더 오래됐어. 그래서 CBX1000은 시제품 바이크 중에서 최초의 100마력을 넘는 바이크로 기억됩니다. 나 슬프다. 나 가와사키 뭐 이사장이었으면 나 진짜 속상해서 어떻게든 뒤졌을 거야. 그냥 우라가 터져서 뒤지든. 그래서 타이틀을 또 베껴버렸어. 미치겠다. 그런데 가와사키는 순행을 만들어냅니다. 최소한 속도 면에서는 우리를 앞지를 수 없어. 속도를 내다 보니까 당연히 힘, 토크도 자연스럽게 올라와서 괴물을 만들어내기 일쑤였죠. 예전에 닌자 400만 타봐도 그런 느낌을 팍팍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왜냐면은 얘네들의 시작은 헤비 인더스트리, 중장비 공업사였거든. 연구의 출발 지점부터가 달라. 혼다가 만약에 인간을 생각한다면은 얘네들은 최소한 사람이 안 다치게끔만 하자.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거든요. 무식하게 만드는 건 일단 베이스야, 얘네들은. 그래서 CBX 만들어내고 있어. 우리는 순행으로 간다. CBX는 100마력을 조금 상회하는 106마력으로 출시가 되고, 이 녀석은 110마력. 여기서 의문점, CC가 1300cc고 혼다 CBX는 1000cc를 조금 넘는데, 아니
CC가 이렇게 높은데 마력은 더 훨씬 높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. 그 이유가 바이크와 사륜 자동차를 떠나서 무게를 줄이고 구동 성능은 좀 올리는 그런 공통의 목적이 있습니다. 6기통도 최대치로 이렇게 부피를 줄이는 작업을 이 녀석도 하게 됩니다. 뭐 CBX도 마찬가지로. 그런데 얘는 또 순행이니까 순행 길목을 다 만들어야 되잖아. 그러면 부피가 기본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거든. 보호를 좀 더 줄이고 스트로크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어, 얘네들은.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신의 한 수가 돼버린 거야. 보호는 도도도도도도 이러면은 둥둥둥둥둥 이렇게 갭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끈덕지면서 초반 중반 빠따도 빠따라고 하면은 이제 토크도 풍부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CBX는 쭉 당기면 뻥 이런 소리가 날 겁니다. 그런데 얘는 스트로크가 길어지면은 그 터지는 그 간격이 좀 느껴진단 말이야. 왜냐면 올라오는 시간, 내려가는 시간이 걸리거든. 일단 걸어볼게요. 키 세레모니 없네. 안 켜진 줄 알았네. 소리가 나요. 지금 들리시나요? 잡았다 놨다. 클러치가 붙고 떨어지는 게 소리가 들려요. 조금만 기다려. 예. 그래도 연식이 있으니까 시간을 좀 많이 줘야 됩니다. 여유를 가질 줄 알아야 돼요. 그저 호흡을 듣고 있는 거예요, 여러분들은. 아무것도 아니야. 그냥 시동만 켠 것 뿐이야. 6기통입니다. 6기통. $3000cc 밖에 안 썼어요. 휘발유 냄새 좋습니다. 회충 사나봐. 이 느낌입니다. 와우! 뭐가 다르지 않나요? 이 박자가 안에 다 살아있어요. 그냥 뽕 하는 소리가 아니라 뽕 하는 그 그래프 안에 기통들이 조금 살아 숨쉬는 그런 꾸물꾸물대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. 외국 포럼에서 어떤 사람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이제 혼다보다 약간 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. 자, 잘 들어보셨죠? 이런 배기음인데 또 타보면은 느낌이 어떤가? 사실은 두 가지 정도를 한꺼번에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 엔진과 차대 보시면은 뭐 다른 기술력이 없어. 그런데 엔진만큼은 정말 무식하게 만들어냈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시대 때 바이크 시장의 분위기를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첫째, 이 시대 이전부터도 미국에서는 뭐 소금 사막에서 뭐 이렇게 경주하는 거 있잖아. 그런 것처럼 하프마일 전쟁이 있었던 시기입니다. 그러니까 하프마일이라면은 0km에서 400km까지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달려갈 수 있느냐 측정하는 거였거든요. 우리나라에는 툭하면 이거 제로백 얼마야? 물어보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너 하프마일 얼마야?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. 예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하프마일 전쟁이 굉장히 옛날부터 뭐 하프마일 경쟁의 시초는 차가 2대 만들어졌을 때부터 시작됐다고 그런 카더라가 있습니다. 예, 제 신빙성은 있습니다. 왜냐면은 차가 한 대 만들어지면 몰라. 근데 한 대가 더 있어. 그러면 테스터가 둘이 탈 거 아니야. 그러면은 둘이서 경쟁하던 그게 바로 이 경쟁의 시작이다. 굉장히 원초적인 인간들의 본능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오락거리를 브랜드들도 되게 눈여겨봤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무식한 엔진을 가진 녀석들이 그 시대 때는 출시가 될 수 있었죠. 뭐 여하튼 뭐 경제적으로도 되게 호황인 시기였고 하니까 미친 X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. 이제 차대도 이 강성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 기술력은 이 엔진의 기술이라기보다 이 엔진의 힘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시대였습니다. 그냥 딱 봐도 쉽게 알 수가 있죠. 그렇지만 제가 타봤을 때 엔진 특성 RPM을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는 지금에서야 7000에서 갑자기 팡 튀고 막 이런 느낌을 원하잖아요. 뭔가 거칠게 다뤄졌으면 좋겠고 그런 다원화가 좀 생겼는데 이때 당시에는 4기통만으로도 충분했던 시기였어요. 8기통 자체가 그 부드러운 질감의 4기통 자체가 정말 센세이션 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CBX의 그 부드러운 그 느낌을 사람들은 더 선호를 했답니다. 이 녀석보다는
지금에 와서는 저는 이게 더 재밌어요. 이 녀석 또한 특출난 RPM 반응은 따로 없어요. 그런데 점점 당기고 싶어. 빡빡 이렇게 당기고 싶어. 최대 출력이 7000에서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7000을 당겨도 그 뒤로 쓰고 싶어서 사실은 써봤어.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재밌더라고. 힘이 더 나와줘. 그래서 영화 보면은 매드맥스의 오프닝을 보면은 경찰차를 타고 쭉 달려나가는 게 있거든요. 그 느낌, 딱 그 느낌이야. 정말 표현을 잘하신 것 같아요. 약간 레트로하면서 귀 속에 신디사이저 음악에 막 꽂히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쭉 달려갈 수가 있거든요. 여하튼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결국에는 특정 RPM에 뭐 재밌는 구간은 없지만은 그렇게 쭉쭉 당기고 싶은 출력이 이 녀석한테는 좀 있다. 순행이잖아. 앞에서부터 한번 볼게요. 프론트 포크는 이제 그냥 오일이 들어간 뭐 좀 얇아요. 이 몸체에 비해서는. 그리고 정말 옛날 거다 싶은 저 캘리퍼, 원피스톤 캘리퍼인데 단돈식 캐스팅 휠, 그때 유행을 하던 폴리시드 휠이 들어가 있고 6기통의 매니폴드, 이거죠. 요거 보는 맛으로 또 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. 6in1으로 하나로 통합되는 배기를 가졌는데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요. 세 발씩 양쪽으로 6발 배기가 있대요. 또 느낌이 완전 다르답니다. 하나하나의 기통이 터지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막 이런 느낌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대요. 그래서 더 날것인 느낌으로 보실 수가 있죠. 그런데 얘는 배기 압을 만들어내는 유리한 이점이 있죠. 그리고 차대도 별거 없이 더블 크레들, 목에서 말 그대로 양쪽으로 프레임이 나와서 그 위에 얹혀지는 방식. 그리고 엔진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순행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눌러놔가지고 보여드릴게요. 요 정도입니다. 진짜 체감은 12400에 양쪽으로 한 2cm씩 조금 더 늘어난 그 정도밖에 안 느껴지거든요.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. 신기하게. 그리고 당연히 엔진 가운데에서 캠기어가 돌아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, 왜냐면 윙 소리가 나거든. 그런데 걱정할 게 없는 게 당기다 보니까 왼쪽 밑에서 윙 소리가 나요. 왜 이상하게 매력이 있습니다. 마치 그 캠기어가 오일에 묻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랑 또 비슷하게 나거든요. 그래서 좀 매력 있어요. 역시나 DOHC 두 개를 돌리는 방식입니다. 그래서 속력을 내기에도 편하죠. 뭐 이때 당시에 7000 넘어가는 토크 위주의 엔진 세팅임에도 불구하고 고회전 영역도 좀 욕심을 부린 녀석임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. 서스가 들어가요. 얘가 바로 2세대입니다. A1, A2, A2. 그래서 이 뒷부분만 에어서스로 들어가요. 정말 재밌죠? 시트를 벗겨내면은 공기 넣는 구멍이 있어요. 그래서 좀 더 단단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공기를 쭉 주입해. 그리고 앉아봐. 그럼 맞다. 이렇게 쓰는 거야. 뒤에 출시된 게 투어러 버전이 있거든요. 걔는 앞뒤 다 에어서스입니다. 특이합니다. 세팅을 좀 부드럽게 해놨습니다. 그리고 CBX는 체인 방식이었던데 반해 이 녀석은 또 고급지게 또 샤프트 방식입니다. 노출형도 아니야. 돌아가는 거 안 보입니다.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뒷브레이크는 이제 말하기 싫네요. 드디어 앉아보네. 근데 서서 볼 때는 굉장히 커 보여요. 와, 잠깐만. 이거 엔진은 크다고 해도 사람들 타는 거 보니까, 외국인들이 타는 거 보니까 이거 차체가 그래도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싶은데 딱 보면은 왜 이렇게 크지?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근데 딱 앉으면은 그렇게 막 6기통의 어떤 그런 인식 때문에 되게 무겁게 느껴졌거든요. 그렇지만 이게 무게 중심이 또 밑으로 가 있고 하니까 뭐 그렇게 막 무거운 느낌은 아닙니다. 그리고 기름 탱크에 기름이 거의 없거든요. 그래서 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. 양발 살짝 까치발, 바로 손뿌리에 걸리는 되게 편안한 크루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스텝에 발을 올리게 되면은 이런 자세. 편해요. 그냥 편해요. 정말 편하게 달리려면 엉덩이 앞으로 바짝 놓고 이렇게 달려도 되고, 좀 이렇게 당기잖아요. 그러면 이제 무게가 좀 뒤로 많이 실리거든요. 상당히 실려요. 진짜 잘 나가요. 그래서 이렇게 돼요. 이렇게 되다가 좀 더 부족하다 그러면 엉덩이를 방고 다이로 이렇게 살짝 들게 됩니다. 뒤에는 안 앉아볼게요. 2명 앉으면 더 위험할 것 같아. 브레이크가 안 걸려서 그냥 뒤질 것 같아. 그래서 마무리하자면은 82년도까지 캬브를 쓰다가 83년도에는 인젝터로 바뀌어가지고 마력이 좀 더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리고 마지막에 출시된 89년도에는 미국에서 레전더리 6라고 해서 딱 200대만 출시를 하고 이 녀석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.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CBX1000이랑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요.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, 이번에 운이 좋게도 가와사키 G1300 잘 타봤고요. 여기는
다시 말하지만 안다미로 카페입니다. 제부도에 나와가지고 여기 나가면은 바로 좌회전하면 해안길 있거든요. 거기도 달리기 되게 좋습니다. 경치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겸 이제 차도 한잔 하시면서 이런 화석 바이크 보면서 옛날 감성 복도 도는 것도 좋은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모터잡이였고요. 끌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무거워요. 사실 무거운데 이게 딱 앉아서 서면은 뭐 그렇게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. 그렇습니다. 오케이. 6기통인데 그리고 순행인데 이 정도면 뭐 양반이지. Crazy and I got bad ones and they ready. A good time, so now it's